네, 반갑습니다. 네, 홍보소통수석 이규현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 그 점검해 보니까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내란 계엄 1년 시리즈를 시작했고 특집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작지만 그러나 굉장히 소중한 어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계엄 내란 1년 전 바로 그날 그리고 오늘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인들인데 그 언론인들이 다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1년 전 그날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일단 우선 여기 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박형광 기자님 먼저 하시죠. 겸손 힘들다 뉴스공장의 박형광 기자입니다. 제가 8월부터는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고 계엄 당시에는 명태균 게이트를 취재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네, 안녕하십니까. 저 뉴스토마토의 유지웅 기자라고 합니다. 계엄 당일에 국회에서 이제 취재를 하다가 707 특임단과 맞닥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 저는 당시 등록기자단 부간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자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있었던 기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분위기를 이야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아헤럴드 손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실을 2023년 12월부터 출입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이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할 당시에 기자실에 있었습니다. 네. 자, 네 분의 기자님을 모셨는데 다 궁금하시죠? 그때 당시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선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 앉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1년 전쯤에 제가 노량진에서 그때 친구들하고 저녁을 하고 있었는데 믿지 못한 어떤 그런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아니 세상이 어느 시절인데 계엄이야? 그래서 가짜 뉴스인 줄 알고 거짓말이겠지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국회 근처까지 좀 제가 갔었습니다. 가다가 그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방송사의 대표라고 나와서 뭐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연구 주제를 하나를 권력과 탐사보도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책을 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박형광 기자님 와 계시지만 그때 인터뷰했었죠. 그때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형광 기자님을 포함해서 여러 이명수 기자도 있었고요, 여러 장인수 기자님도 있었고 여러 탐사보도 기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계엄이야? 그러면은 그 자료가 나를 발목 잡을 수도 있고 또 그 소중한 자료, 인터뷰했던 자료들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집으로 바로 들어와서 그걸 백업을 받아서 산속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그 노트북을 폐기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동안은 진짜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당시에 공포라는 게 존재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용기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날의 공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우리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박형광 기자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방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과 관련해서 탐사 보도하는 기자들을 인터뷰하시고 그 자료가 파기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 명태균 게이트를 막 하고 있었고 계엄을 선포하던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처음에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게 예산안 관련한 어떤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밭글이 돌았어요. 찌라시가 돌아서 그걸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믿기지가 않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를 느꼈죠. 왜냐면 이게 지금 그분 전 정부의 어떤 몰락과 관련한 어떤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계엄이 터지면 혹시 잡혀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가 확 들었고 그리고 포고령을 보면은 실제로 그 기자들에 대한 어떤 문항도 있단 말이죠. 기자들이 계엄사령부의 어떤 권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기 때문에 공포를 정말 실감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계엄 선포가 있자마자 사실 국회로 갔습니다. 가면서 예전에 계엄을 치렀던 그 선배 기자분들이 이런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야 사실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서 이렇게 그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막 헬기가 국회 위를 떠다니고 그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거기 가면 무장 군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국회를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네. 예, 잡혀갈 수도 있다. 예. 그 모텔로 숨었다는 얘기 얘기해 주시죠. 왜 그거는 또 빼놓고 얘기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 저는 본능적으로 국회를 갔습니다. 국회를 갔고 그래서 그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국회가 이렇게 국회 정문에서부터 마포대교까지 차량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길을 알기 때문에 제 운전을 하면서 다른 길로 가서 국회를 빨리 도착했는데 그 차량이 서 있는 거 보면서 정말 그냥 시민들이 오셨구나.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니고 국회 직원들이나 보좌진들이면 다른 길을 통해서 갔을 텐데 요 한 길로 쭉 가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냥 일반 시민이시구나 라는 알 수 없는 감동?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감동도 있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걸 지켜야겠다는 시민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이 정도구나라는 좀 감동을 느꼈던 부분도 있었고 갔다가 저는 당시에 이제 편집국장이 야, 너 거기 있으면은 잡혀간다. 빨리 와라. 해서 일단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토마토 소속이었으니까 뉴스토마토가 그런 우리는 계엄에 저항한다라는 입장을 냈고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었고 그 다음에 사실 피신을 했었습니다. 네, 근처 호텔로. 네. 호텔입니까? 모텔입니까? 이름은 호텔인데 근처 호텔로 저희 편집국장과 저와 이제 부장, 정치부장 이렇게 세 명이서 사실 명태균 게이트를 좀 주도했었기 때문에 혹시 잡혀가더라도 우리 한 곳에서 가족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잡혀가자라는 심정으로 피신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옆에 계시는 유준 기자님. 네. 유준 기자님은